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호입니다. 화요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슬기로운 건강생활, 근감소증에 대한 고민 저희가 덜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상담에 라디오 주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기실에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길래 여기 잘못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저기 EFM 쪽이나 무슨 배우신 줄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그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재동 교수님 마스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 해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지금 보니까 운동짱, 몸짱으로 상당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10년째 체지방을 5에서 7%대로 유지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몸이 상당히 좋으신데 말이죠. 네, 사실 처음에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어떤 말을 하더라도 환자분들께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고요. 네. 사실 그 마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바디 프로필 같은 걸 찍으면서 조금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6월 달에도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바디 프로필 같은 경우는 뭐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그냥 검색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혹시 듣고 계신 분들은 바로 검색하시면 되겠네요. 이재동 교수님. 네. 야, 역시 그 환자들에게 이런 몸을 항상 긴장하면서 보여드리는 거, 이것 또한 건강하게 또 상담하실 수 있는 비결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제가 특별히 뭔가를 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잘 따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는 모습만 따로 보고 이렇게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저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정말로 그런 수능도라고 표현을 저희가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해서 이 배 쪽을 좀 잡지 말아달라고 PD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배가 나오지 않고 참 좋아요. 지금 카메라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께 좀 많이 배워야 되겠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동 교수님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파란파도님이 이렇게 이재동 교수님 이런 문자가 왔고요. 네, 고맙습니다. 어깨를 좀 펴달라고요? 좀 보이는 라디오 네, 알겠습니다. 어깨를 펴면은 배가 나오기 때문에 배가 보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즘에 어떤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나요? 네, 사실 저희 과 특성상 다양한 이제 고민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근감소, 즉 이제 자기의 근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평가를 받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넘어지셔서 골절 때문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근육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시스템을 저희 병원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감소증으로 찾아오시는 그 환자분들이 많다. 네, 맞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제 50대부터 서서히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70대가 되면 무서운 속도로 이게 근력이 많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근감소증이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근감소증은 사실 근육량이 이제 부족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걸 이제 총칭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기능마저도 떨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40대부터 10년 주기로 해서 거의 8%씩 근육량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무서운 건 80대가 되면 젊을 때 근육량의 반 정도밖에 가지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젊을 때 대비해둬야 되는 질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기 검진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근육량 같은 거를 요즘에 이렇게 검진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체내 근육량.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면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키가 크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근육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키에 대해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몸통을 제하고 팔, 다리 근육량을 자기의 키로 보정을 한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근육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아, 키로 보정한 값을요. 네네.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네. 우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kg per 미터 제곱,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7kg per 미터 제곱, 네. 이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보다 적을 경우에 네. 근육량이 부족하다고 의심을 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겠죠. 네, 거기에는 그렇군요. 이제 근력 검사, 근육 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뭐 젊었을 때는 이제 근육량 별로 신경 안 쓰시다가 이제 50대 넘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량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이제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겨울 위에 자주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주 넘어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근감소증을 좀 의심해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교육을 드릴 때 이럴 경우에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기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아, 기력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많은 피로감을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다 보면은 어떤 질환에서도 나올 수 있는 증상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단을 올라갈 때 네. 굉장히 힘겨움을 느끼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힘겨움을 느끼는 경우, 네.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보행 속도가 느려지는 느낌이 들 경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근감소증을 의심하게 되죠. 아, 계단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은 그 지하철 뭐 역사에서 이제 계단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어르신들이 아주 힘겹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데 네. 그렇게 계단에서 또 내 근감소증을 또 추측해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릎 관절이든 이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분명히 세부적으로 보면 근육량의 부족도 한몫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저 근감소증, 근육량 감소가 위험한 이유가 뭐 아까 그 근육에 대한 기능도 서서히 좀 좋지 않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미용적인 거를 떠나서 우리가 근육량 자체가 우리가 신체 활동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초 대사량 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포함한 만성 질환들에 대한 유병률이 올라가고요. 네. 뿐만 아니라 사실 심장 같은 경우에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근육이 빠진다는 건 말 그대로 심장의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위험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서 거기 또 심장까지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 시작하면서 이제 뭐 근육 테크, 근육 부자, 뭐 연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이게 이 방송 들으시는 젊은 층, 소위 말해서 3, 40대부터 좀 꾸준히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육 연금, 저축 이런 걸 좀 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 근감소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꼭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저축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어떤 질환을 볼 때 예방적 측면, 치료적 측면, 재활적 측면 세 가지 면모를 다 봐야 되는데 네. 근감소증은 철저하게 예방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교적 젊은 나이 20대, 30대 그리고 40대, 50대까지도 최대한 근육에 대해서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하셔야 향후에 60대, 70대, 80대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근육 뭐 요즘에 워낙에 헬스클럽들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꼭 그런 어떤 기구를 통해서 근육량을 좀 올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 평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운동이 있을까요? 네, 일단 조금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에 비해서 그런 웨이트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열심히 하셔야 추후에 이제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네. 이미 조금 연령대 실제로 지금 근감소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력 운동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십니다. 네, 그럴 네. 경우에 뭐 무리하게 웨이트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추천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실제로 허리 통증, 무릎 통증을 포함해서 많은 근골격계 통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운동을 사실 이행을 잘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수영이라든지 자전거 같은 운동을 추천드리고요. 아, 그거는 그 유산소 운동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사실 근육의 기능에는 그런 협응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 협응력이라 의미하면 팔 다리가 굉장히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아. 네 이렇게 그 박자에 맞춰서 네, 함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건데 그런 걸 키우는데 수영이라는 운동만큼 효율적인 운동이 없고요. 그렇죠. 왼발 한 번, 왼쪽 한 번 갔다가 네. 오른손 한 번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리 동작도 들어가야 그리고 되니까요. 자전거도 왼발 한 번 갔다가 오른발 한 번 가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하체 근육 운동이 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운동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네. 만약에 그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사실 집에서 의자를 가져다 두고 앉았다 일어났다 네.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들을 충분히 아, 연습하시고 단순히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이제는 아시는 개념인데 네네.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 아, 그거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그 두 운동을 기반으로 하시고 네. 만약에 무릎 통증을 느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네. 그러면 누우신 상태에서 네.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시는 것들은 무릎에 통증이 가지 않습니다. 아, 누워서 다리를 곧게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네,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어렵죠. 네 맞습니다. 힘들죠. 맞습니다. 이게 네. 자기의 그런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금 딱 저희가 생각할 땐 쉬워 보이는 운동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운동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방금 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 좋다고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일제히 앉아있다가 일어났다가 좀 난리 났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그 허벅지 사람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허벅지가 정말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말씀드렸는데 이 허벅지 근육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허벅지 근육과 네. 엉덩이 근육 이런 신체의 뭐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근육들은 나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중요도가 커지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하체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네. 이런 많은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질환들을 네.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아, 당뇨병에도 이 허벅지가 굉장히 연관성이 높군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죠?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당뇨병이 걸리는 이유가 결국엔 탄수화물의 그런 과량 섭취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허벅지 근육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탄수화물을 과량으로 섭취하더라도 네. 허벅지 근육을 통해서 그런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게끔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도 좀 이 허벅지가 좀 두꺼워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자랑스럽네요. 네, 이제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게 될 재산이.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 그게 또 심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당뇨와도 관련이 있다. 네. 아,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좀 단백질 섭취 같은 거 말이죠. 이게 네.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우리나라 기본적인 식단 구성 자체가 네. 추천 구성보다 탄수화물에 대한 비율이 높고 아하. 단백질에 대한 비율이 조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젊을 때부터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려는 습관이 좀 필요한데요. 네.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아 문제 그리고 소화
소화력에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라든지 그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네. 조금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콩으로 된 음식들 있죠. 뭐 두부라든지 두부. 네, 두부 요리들 그리고 네. 계란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네. 최근에는 그런 고형물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단백질 음료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대체 식품들도 좀 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닭가슴살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근육량의 증가를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량을 채우는 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육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사실 본인 이제 킬로그램으로 저희가 나타내잖아요. 네네. 그러면 1kg당 1.5g 정도의 단백질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70kg을 봤을 때 우리가 10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고기가 100g 정도 이제 손바닥 크기만한 고기를 볼 때 네. 100g 정도라고 생각하면 네. 여기에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kg의 성인 남성이 네. 근성장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는 500g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소화력의 부담감을 느끼시는 이제 고령의 분들께서는 더더욱 소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음료라든지 혹은 두부, 계란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요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이제 그 어르신들, 네. 사실은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서 선생님 말씀처럼 두부나 달걀 이런 것들 생선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생선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현미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우리가 흰밥 말고 네. 그런 잡곡류라든지 그런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에도 네. 굉장히 그런 단백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귀리라든지 현미 이런 음식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자, 11시 25분 지나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라는 감탄사가 나왔는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 헤드폰을 안 쓰고 계셔가지고 벨소리가 안 들리셨을 텐데 벨소리가 지금 울렸습니다. 반짝 퀴즈 시간입니다. 자, 반짝 퀴즈 오늘은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나눈 대화 안에 오늘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신 분은 아주 쉽게 맞히실 수가 있어요. 자, 반짝 퀴즈 드립니다.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한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한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제철 강원도 곰취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취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 힌트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저희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힌트를 드린다면 네. 네. 허벅지 근육이 좋으면 네. 아무래도 본인이 드셨던 것들을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신다가 네네. 좋은 힌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로 이제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걸 태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를 이런 방송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막 퍼주는 방송 없습니다. 네, 많이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네. 나선홍 씨 은근히 허벅지 자랑하는데 부럽네요. 0622번님. 네, 부럽죠? 네. 사라지는 근육을 지켜라. 네, 오늘 슬기로운 건강생활 라디오 주치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의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 근감소증 관련해서 여러분 상담 받고 있습니다. 7420번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궁금한 게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요거는 지금 오늘 퀴즈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8186번님이
저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르게 걷기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뇨가 있으면 아침 운동이 좋을까요? 저녁 운동이 좋을까요, 선생님? 궁금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네, 사실 당뇨가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당뇨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혈당에 대해서 좀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운동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식전 운동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한 1시간 정도 이후에 식후 운동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 날도 좋으니까 말이죠. 점심 드시고 이렇게 한 바퀴 조금 이렇게 걸어보시는 거. 네,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너무 무리한 운동보다는 좀 이렇게 산책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5993번님. 저는 66살 여성입니다. 키가 163, 몸무게 52kg, 근육량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무리가 될까 걱정입니다. 그러셨네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운동 이제 수준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미리 전제를 드리고요. 네. 만약에 그 걷기 운동 같은 것들도 잘 안 하셨던 분이라면 걷기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근육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는데 네. 이미 그런 걸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라든지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시면 집에 계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 발 뒤꿈치 들었다 올랐다 발 뒤꿈치 드는 거요. 네, 그리고 의자를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들 하시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상에 대한 위험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5993번님. 네. 갑자기 수영 배워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그 주변 내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운동, 발 뒤꿈치 들어보시는 거 이런 운동으로 좀 근력을 조금씩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평택의 양금배라고 합니다. 평택의 양금배요. 네, 양금배 씨. 네. 네. 어떤 증상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설날에 근육 파열이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치는 한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게 또 재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심한 운동 같은 거를 더 해도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연락드렸거든요. 네, 지금 저희 문자로 주신 거는 오른쪽 종아리 파열로 네.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거 네. 네, 사실 종아리 파열이 안타깝게도 재발이 잘 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축구 선수 중에 이동국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선수 말년에는 종아리 파열로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 근육 파열 같은 경우에 최소 6주 이상은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운동을 하시다가 종아리 파열이 됐는지는 조금 이제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원래 하셨던 운동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제가 추천드렸던 발 뒤꿈치 드는 운동들 같은 경우에 네. 서서히 이렇게 재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발 뒤꿈치 드는 경우에도 그냥 무게를 들지 않고 발 뒤꿈치를 드는 방법도 있지만 네. 서서히 이제 아령이라든지 덤벨, 바벨처럼 이런 무게가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네. 조금 더 종아리에 무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끌어올리시면 궁극적으로는 원래 하시던 운동에도 복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양금배 씨. 예. 네, 평소에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십니까? 그 심한 운동은 아니고 네. 아까 좀 뛰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냥 네. 이렇게 조금 뛰시다가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말씀하시죠.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럼 반대쪽 종아리도 또 근육 파열이 있을 수가 있는지. 네, 저희가 사실 특히 하반신 같은 경우에는 네. 한쪽 파열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반대쪽에 무게를 많이 실기 때문에
동일하게 파열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배제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 조깅이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네. 조금 다른 형태의 운동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조깅을 즐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뭐 등산이라든지 자전거 이런 것들로 많이들 쉽게 이행을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달리기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조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쿠션감입니다. 신발의 쿠션감이 좋은 거를 신고 계시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면 상태입니다. 지면이 우리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이제 모래밭처럼 그런 지면은 사실 도움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보면 요새 공원 같은 데에 깔려 있는 우레탄 깔려 있는 그런 지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쿠션감 좋은 신발로 만약에 하신다면은 훨씬 이런 근육 파열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근배 씨? 네. 네. 조깅을 좀 하시다 그러신 것 같은데 뭐 자전거나 등산도 좋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평소에 좀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다행입니다. 아니,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세요. 네. 네. 아무튼 왼쪽도 그러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네, 운동을 좀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아리 파열이 이제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말이죠. 종아리 파열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마치 뒤에서 누가 새총으로 제 종아리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파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축구 선수분들도 종아리 파열이 일어날 때 다른 선수가 본인의 다리를 찼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딱 누군가가 차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화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이렇게 문자 말머리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배마하니님이 교수님 저는 40대 후반인데 헬스장에서 인바디 체지방 검사를 했는데 과근육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상 없는 건가요? 168키에 68kg 몸무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과근육이라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과하다는 얘기죠. 네. 일단은 근육량이 많은 거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인바디 검사를 하실 때 보면 체지방률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근육량이 많은 것과 별개로 만약에 체지방률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35%가 넘으면 그런 것들은 또 건강에 대한 이상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보시고 35% 밑으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육량과 또 체지방률도 상당히 밀접한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다시 한번 내드리죠.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한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전화 연결 한 통 더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자, 사연 한 가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가 올해 75세가 되시는데 최근에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평소에 배에 힘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래서인지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들어 하십니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도 허리가 굽어 잘 걷지 못하니까 걷기 힘들다며 운동도 거의 못 하시는데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협착증은 아닌데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감소증의 증상인가요, 교수님?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친정 어머니신데 75세시고요. 네.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게 협착증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허리를 세우는 근육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사연자 어머님 처럼 그런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몸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척추 주변을 지탱하고 있는 근육을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과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둔근이 굉장히 이런 자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가 신경 써주지 않으면은 이거에 대한 근육량이라든지
근력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네. 됨으로써 실제로 근감소증이 오면서 허리가 굽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머님 연령대에서는 척추 후만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뼈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등이 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좀 그 병원에서 보다 좀 정밀한 그 진단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전화 연결 한 통 더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는 저희 양주에 사는 김명원이라고 합니다. 네. 양주의 김 선생님. 네. 어떤 증상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하는 업무가 좀 많이 서서 일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는 좀 저녁 때 이제 잠을 잘 때 그 다리 경련이 와갖고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쥐가 난다 그래야 되나? 아, 네네. 쥐가 난다. 네. 예, 그래갖고 다리 알통에 막 너무 아파갖고 이제 또 주물르다가 이제 좀 꺾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 또 그 꺾인 부분으로 해서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반대로 해서 또 꺾으면 또 그대로 앞뒤로 해갖고 근육이 계속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지금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주무시다가 네. 쥐가 자주 나고 다리가 아프다. 네.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일단은 근육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하지정맥류 같은 것들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쥐가 나고 이런 증상들이 혈액 순환이 조금 이제 잘 안 돼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증상일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 종아리 근육이 많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거를 짜주는 힘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다시 이제 심장이 있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려줄 수가 있는데요. 사연자분처럼 만약에 근육량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같은 것들을 조금 차고 일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량이 부족할 때 나오는 짜주는 힘을 그런 압박 스타킹이 조금 보충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아리를 이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네. 조금 정기적으로 이제 일하시면서 해주시면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에 훨씬 호전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부터 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주무실 때도 저린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압박 스타킹과 뒤꿈치, 네, 들었다 놨다 내렸다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김 선생님. 네. 네네. 어떠신가요? 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붓는 것도 근데 네. 네. 그 혈액이 순환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붓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 하지정맥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서 계신 분들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이런 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이렇게 오래 서 계시는 분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많이 오시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장시간 수술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원내 직원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전화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서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7570번님은 저는 아가씨 때부터 근육량 부족으로 나오는데 운동은 좋아합니다. 근육이 특별히 안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체질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전적인 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대부분 이제 운동을 네네. 네, 전화가 끊겼죠. 네네. 네, 네. 말씀하시죠. 운동을 충분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만큼 좀
드시는 양이 부족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단백질 섭취량이 아. 기준량에 못 미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뒤꿈치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요거 그다음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네. 요 정도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두 번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제 아내는 60대 중반으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나가서 평소처럼 조금 빠르게 경보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발에 힘이 풀려 넘어지더라고요.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찧었는데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겨우 일으켜 병원에 갔습니다. 골다공증에 근감소증까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이러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칫하면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방치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근감소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골다공증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볼 때 넘어지는 거에 의한 골절, 즉 낙상에 의한 골절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무시무시한 질환들도 물론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사망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런 낙상, 골절에 의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60대 중반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운동을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면은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환자분들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아, 지금이라도. 네. 네. 지금 60대 물론 젊을 때만큼 운동하는 만큼 효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거는 네. 이제 아셔야 되는데요. 70대나 80대 그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그런 위험도를 줄이고 건강한 늦추기 삶을 위해서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하기 싫더라도 네. 이렇게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좀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 이 근감소증이 이게 치매나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육과 이런 치매 혹은 우울증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너무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근육이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면은 됩니다. 우리가 근육이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근육의 운동을 유발하거든요. 네. 그럼 중간에 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경이 떨어지는 게 결국에는 뇌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근력 운동 교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이 근력 운동은 사실은 예방적 차원에서 좀 운동을 해 두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늦더라도 뭐 지금이라도 60대 난 60대라 이제 늦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서라도 생활 속에서 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880번님이 퇴행성 관절염이신데 이 퇴행성 관절염에도 뒤꿈치 운동이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지금 주셨거든요. 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경우에도 사실 발 뒤꿈치를 드는 운동은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무릎이라든지 허리 쪽에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발 뒤꿈치 들어올리는 거는 정말 돈 안 들고 뭐 시간 따로 안 내도 되고 평소에 네. 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네. 아니면 버스 탔는데 내가 서서 가야 할 경우 지하철 네. 그럴 때 발 뒤꿈치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네, 사실 그죠? 소위 얘기하기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가성비 제일 좋은 네. 운동 근육량 키우기에는 말이죠. 네.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한 70대 어르신 뭐 좀 이렇게 뒤꿈치 올리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막상 시켜 보면은 발 뒤꿈치 운동은 너무 잘하십니다. 잘하세요. 네, 사실 저는 다행입니다. 진료실이 사실 좀 시간이 짧더라도 항상 네네. 운동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데 네. 그 운동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괜찮은 녀석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이 50대 초반인데 특별한 일 없으면 20년 동안 일요일에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다친 곳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대로 운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네. 혹시 제가 문자 보낸 거 아니죠?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 축구가 꾸준히 하시면 뭐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축구가 뭐 신체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워낙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네. 운동이니까요. 그렇지만 저도 사실 잘 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축구를 워낙 이재동 좋아해서. 교수님도 축구 매니아시기 네, 저도 때문에. 사실 무릎이 좋지 않는데요. 네. 연골이라는 게 사실 재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축구를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연골이 많이 달아 있으시기 때문에 네. 늘 부상 없이 조심히 하시고요. 네. 너무 격하지 않게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쪽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몸 전체 근육의 60% 이상을 차지한 허벅지 근육이 크게 줄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O입니다. O입니다. 네. 많이들 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 4567 2962번님 3492번님 2004번님 6767번님 이렇게 5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재동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